예, 저희 복수 해석한 부분들 볼게요. 부분적으로 이제 뭐 단순히 계산하는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좀 볼게요. 그냥 첫 번째 문제는 뭐 그냥 평각을 구하라라고 했고, 그냥 뭐 사이의 각을 뭐 보시면 되고, 사이의 각은 4분의 파이다. 그냥 4분의 파이고, 예. 뭐 다음은 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라는 거고, 뭐 2의 x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제곱이다. 예, 뭐 다음은 저 n차 방정식의 해를 뭐 직접 구할 수 있고, 뭐 예, 반지름 1의 원주 안에 이제 뭐 n개를 직접 구할 수 있고, 그럼 뭐 직접 뭐 더하는 계산도 그냥 처리를 하시면 되고, 뭐 그대로 극한 계산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저 방정식의 해 직접 구하고, 뭐 시그마 계산 정리할 수 있다. 예. 뭐 다음 문제는 저기 반지름이 3인데 그 안에 당연히 2분의 파이라는 점이 있고, 뭐 저 2분의 파이에서 유수값을 계산을 해서 예, 뭐 유수값 계산을 하고 뭐 2파이이랑 그 유수값을 뭐 곱하면 되고, 어쨌든 유수값 계산을 하시면 된다. 예. 그냥 5번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뭐 절대값 z, 절대값 z의 제곱 다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z 묶고 뭐 절대값 z의 제곱 묶고 다 묶을 수 있고, 묶고 나면 다시 뭐 절대값의 z 빼기를 다시 뭐 묶을 수 있고, 그럼 남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남고, 그럼 절대값 z가 이제 공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한등비 급수 상황이 남는데, 그 공비가 지금 1보다 작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이제 수렴하고, 뭐 다시 정리한 거 써주면 뭐 그대로 합을 정리한 거가 된다. 예. 그냥 뭐 다음 문제 상황은 뭐 이 선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을 해라라는 문제고, 어쨌든 뭐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뭐 이게 뭐 경로를 좀 다른 경로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시점하고 종점은 뭐 똑같이 가는데 뭐 경로를 다른 경로로 갔을 때 적분을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처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 계산 다 하고 뭐 이런 경로 따라서 다 계산하면 다르다. 그래서 뭐 경로가 다를 때 뭐 아무리 시점하고 종점이 같더라도 경로가 다를 때 선적분 결과가 다를 여지가 있다. 뭐 그 정도 상황을 지금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어쨌든 뭐 선적분이 이제 뭐 경로에 따라서 이제 다를 여지가 있다. 뭐 다음은 뭐 평각을 20도로 갖고 있는 상황의 복소수에 대해서 이 분모식을 이제 정리해라라는 문제고, 고등학교 때 하시듯이 이제 이런 계산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예, 물론 이제 평각이 20도라서 이제 18번을 곱하면 이제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정리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1이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계산해서 0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남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모에 써져 있던 부분의 이름을 잠깐 s라고 쓰면 결국 다 정리는 뭐 고등학교 때 계산하듯이 다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럼 얘가 분모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역수치한 걸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수치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크기가 1이었으니까 그대로 이제 분모의 크기는 18이고, 이렇게 뭐 분자 쪽만 다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1이라는 복소수하고 이 W라는 복소수에 대해서 그 거리값, 뭐 이 선분의 길이 값이 여기 분자에 적혀져 있는 값인데, 어쨌든 얘가 20도라는 평각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얘가 20도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뭐 반을 나누면, 그리고 이제 각을 이등분을 하게 되면, 뭐 여기도 이제 수직이 될 거고, 이 절반 길이를 이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가 되죠. 여기 10도에 대한 뭐 사인 값이 절반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2배 하면, 물론 여기 원래 원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두 복소수의 거리를 뭐 10도의 사인 값의 2배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 문제는 뭐 여기 2의 z제곱분의를 이제 전개해서 쭉 확인해 보면 이제 z분의 1항이 나오지 않고 뭐 유수값이 0이고 적분값도 0이다. 다음 문제는 이제 코사인이 실수부에 있고 허수부에 사인이 있으면 뭐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성립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여기 있고 사인이 여기 있었으면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이 등호 관계가 이제 다 성립을 할 건데, 이제 사인 코사인의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 저게 등호가 성립하는 n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야 돼요. 뭐 찾고 나서 이제 더하란 문제고. 예, 그래서 잠깐 뭐 i를 밖으로 묻고, 그래서 다시 이제 n제곱을 시키고, 물론 각각 n제곱을 한 거랑 같고, 그럼 여기에 n제곱은 뭐 나중에 각을 n배한 걸로 이제 써도 똑같고, 결국은 여기 i 하나를 다시 안에다가 넣어줘도 다 똑같고, 그래서 하나의 i를 다시 안쪽에다가 곱해서 써주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저 문제에 있는 등호 상황이 만족이 되려면 이 부분이 1이면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1이면 저 문제의 등호가 되니까,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n들을 찾으려면 여기가 4의 배수일 때, n 빼기 1이 4의 배수일 때, 그래서 n 빼기 1이 4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 등호를 만족하는 n들이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원하는 n이고 그냥 더하시면 된다. 어쨌든 뭐 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뭐 되는 문제고, 저희가 저 조건이 이제 이 등호를 해결하는 조건의 n들이다. 그냥 다음 문제도 그냥 유수값 계산해서 뭐 계산하시는 거고. 그래요. 뭐 13번 문제를 그냥 볼게요. 저기 이제 실수 부분을 이제 평각이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주고 나서 이제 조화 공액을 이제 구해라라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실수 부분 그대로 이제 세타라고 이제 두고, 여기 알세타에 관련되는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 세타만 있어요. 이제 실수 부분에는 이제 세타만 있고, 이제 당연히 r이 없어요. 위에는 지금 r이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기 상황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 u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물론 1이고, 이 등호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r을 나누면 이제 v를 r로 편미분한 게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다시 r에 대해서 적분한 게 v의 식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1을 다시 r에 대해서 적분하면 로그고, 물론 이제 세타에 대한 식까지를 더 써야 여기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0으로 없어지니까 결국 얘에 대해서 r에 대한 적분한 식을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코시리만 방정식의 이제 등호 관계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u 같은 경우는 r이 전혀 없고, 그래서 u는 r로 미분하면 이제 아예 없고 0이고, 그걸 이제 v 세타에 대해서 이제 등호 관계가 되는데, 결국 v를 세타로 미분하면 결국 g 프라임 세타가 될 거고, 그래서 그 g 프라임 세타가 이제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세타에서 적분하면 결국 상수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g를 구했더니 상수시고, 그 상수시를 여기다 쓰게 되면 그게 조화 공액인 v를 구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ln r에 더하기 상수, 그게 이제 조화 공액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ln r에다가 상수 더한 게 이제 조화 공액이고, 저 r을 그냥 다시 xy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결국은 로고 위에 있는 2분의 1승을 다시 앞에 곱한 걸로 써도 똑같고,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이게 조화 공액이다. 그리고 뭐 다음 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정함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뭐 이 등호를 또 만족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상을 보면 이제 X쪽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이제 두 칸씩 평행이동 하게 됐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뭐 얘하고 얘를 보면 위아래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또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X에서 범위가 0과 2, 뭐 Y의 범위가 이제 0과 2처럼 폐사각형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복소수를 잡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집합 밖에서 잡고 시작을 하더라도 두 칸씩 평행이동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두 칸씩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 언젠간 들어갈 거고 위아래로 한 칸씩 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든지 관계없이 좌우로 두 칸 이동하다 보면 그 X의 범위가 이 사이에 언젠가 들어갈 거고 위아래로 한 칸씩 이동하다 보면 어차피 언젠가는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밖에 있는 복소수를 주더라도 안에 있는 누군가하고 대응괄가가 등호로 성립하는, 그래서 얘를 보낼 때하고 얘를 보낼 때가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원소를 이 폐사각형 안에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뭐 문제 가정에 등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A가 언제든지 찾아진다. 그걸 지금 A라고 썼는데 이제 앞에가 이제 0과 2, 뒤에가 0과 1 사이에 있는 저 폐사각형의 이름을 잠깐 A다라고 이제 쓰게 되면 지금 다 등호도 썼으니까 이제 유계패고 함수는 물론 연속이고 보내도 이제 유계패가 되고 어쨌든 유계 상황이 된다 하죠. 보내면 유계패가 되고 유계 상황이 된다.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애가 있다. 이제 평행이동을 결국 하다 보면 함수값이 이제 같아지는 A집합의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 결국은 복소수를 다 보내든 A를 다 보내든 당연히 또 등호다. 그래서 A 밖에 있는 걸 보내봤자 A 안에 있는 거랑 뭐 대응 결과가 똑같으니까 같고 어차피 A를 다 보내면 유계고 어차피 얘가 유계하다. 결국은 유계하고 정함수고 루블 정리의 상수함수다.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뭐 여기 정함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여기 뭐 요 부등식도 이제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상수함수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라. 그래서 뭐 분모에다가 f를 둔 함수를 이제 g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이름 잠깐 두면 어차피 f는 0이 될 리는 없겠죠. 여기 실수 부분이 어차피 실수 부분이 이제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결국 이 빗금의 어떤 적당한 부분으로 있다는 얘기고 뭐 당연히 0을 지나는 일은 없다. 0을 지나는 일은 없고 0 지날 일은 당연히 없고 그럼 분모가 이제 0이 들어가는 게 0으로 나오는 분모가 전혀 없다. 그래서 분모가 0 될 일이 전혀 없고 물론 상수함수도 당연히 정함수고 정함수끼리 나눴고 분모가 0 되는 것도 전혀 없고 저 g도 물론 정함수다. 그리고 또 이 부등식을 또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등호가 이제 성립을 할 거고 결국은 유계하다. 유계하다. 그래서 이제 정함수 얘기도 만족을 하고 유계 얘기도 결국 만족을 한다. 결국은 g가 유계 정함수고 결국 얘가 상수함수다. 결국은 얘가 상수함수란 얘기는 f도 상수함수다. 참고적으로 이제 만약에 0까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0까지 들어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바로 역수를 취하면 0 근처에 있는 값들이 생기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적당히 옮겨서 그래서 얘를 적당히 옮기고 나면 결국은 세 칸을 이렇게 옮기고 나면 저 문제 상하고 똑같이 돌아가게 되고 이 정도로 잡고 시작하게 되면 방금 전이랑 틀릴 게 없고 그러면 얘가 상수함수 얘기가 나오고 뭐 어차피 얘도 상수함수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럼 역시 f의 상수함수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혹시 범위에 0이 들어가 있으면 뭐 적당히 0을 피하게끔 이동시키고 나서
지금 같은 논리를 똑같이 적용을 해도 뭐 거의 비슷한 논리로 상수함수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요. 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뭐 조건을 두 개를 주고 이 FZ가 Z라는 함수인 거에 대해서 맞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요 부등식 상황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화된 루빌 정리 상황을 그냥 적용을 해서 여기 이제 지수에 적은 값이 이제 뭐 알파면 그 알파의 가우스 값을 취한 정수 뭐 그 정도의 차수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알파에 대한 뭐 가우스 값에 대해서 그 정도 차수 이하의 뭐 다항식이다. 그래서 정함수면서 모든 z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다. 일반화된 루빌 정리라고 부른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뭐 여기에 이제 알파 자리에 이제 1이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가우스하면 1이고 f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정함수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그리고 또 이게 모든 애들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0이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0을 넣게 되면 여기가 0이고 그럼 0보다 작으려면 0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이 0이 들어가고 나면 0이 0으로 대응한다. 결국은 이게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기 1이 1로 대응한다라는 조건을 쓰면 A도 1이 나온다. 이렇게. 어쨌든 시작하는 부분에서 일반화된 루빌 정리 상황을 적용을 하고 시작하게 되면 1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0이 0으로 대응하는 거랑 1이 1로 대응하는 거를 만족하게 구하고 나면 F가 Z가 된다. 일반화된 루빌 정리를 뭐 증명하듯이 쭉 써놨는데 어쨌든 일반화된 루빌 정리 상황을 적용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일반화된 루빌 정리를 적용을 하고 났을 때 여기가 이제 정수가 아닐 때하고 이제 정수일 때에 대해서 뭐 결론의 차이가 좀 있다 부분을 좀 적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1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든 2보다 작거나 같다든 어차피 가우스 값은 둘 다 2기 때문에 둘 다 2차 이하의 다항식인 건 똑같은데 시작은 똑같은데 시작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결과가 좀 다른 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물론 0이 들어가면 또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럼 F0은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C가 지금 이제 없고 그럼 뭐 Z를 이제 묶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그래서 여기 F에 대한 절대값 부분을 뭐 여기 Z를 이제 묶어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역시 모든 Z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는데 물론 0을 빼도 당연히 만족을 하고 그래서 0을 빼놓고 얘기를 해도 이 부등식을 당연히 만족하고 0을 빼놓고 얘기하면 당연히 얘도 0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소거할 수 있고 그래서 양변의 절대값 Z를 하나씩 소거하게 되면 역시 이 부등식이 모든 0이 아닌 모든 Z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고 그럼 양쪽을 극한을 취해도 부등식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얘가 0이고 그럼 얘도 0으로 극한을 취했을 때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해야 한다. 그 여길 0으로 극한 취하면 얘가 나올 거고 그럼 얘가 0이 나올 건데 그럼 B가 0이어야 한다. 결국은 이 부분도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AZ 제곱만 이제 남고
다시 한번 묻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양변에서 다시 절대값 z를 지우게 되면 그러니까 양변에서 z의 제곱의 절대값을 양변에서 지우게 되면 역시 이제 영위하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역시 극한을 취해도 부등식을 또 만족해야 되고 당연히 0으로 극한 취하면 0이고 그럼 이거는 결국 0이어야 한다. 그래서 a도 0이다. 결론은 c도 0이고 b도 0이고 a도 0이다. 결국은 여기가 이제 정수가 아니니까 결국은 극한치하고 없애고 극한치하고 없애고 하면 개수들이 다 없어져서 아예 그냥 상수함수 0이라는 결론까지 나온다. 근데 여기가 딱 정수면은 뭐 여기 b까지 없어지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a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뭐 정수일 때하고 아닐 때에 대해서 나오는 결론이 조금 다르다. 예. 어쨌든 시작은 일반화된 루빌 정리 상황을 적용을 하면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는 부분에서 똑같이 시작한다. 예. 예, 그리고 여기 참고로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저기 뒤에 0이 없어요. 0이 없어서 여기 00을 대입하는 상황들을 이용을 못한다. 예. 여기 00을 넣었을 때 이제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여기는 아예 늘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2차식 모양으로 그냥 둔 거 이상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예. 둘 다 그냥 az 제곱 bz 더하기 c 그 상태에서 더 진전할 수 없다. 예. 뭐 다음 문제는 뭐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저 상수배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상수함수임을 보여라라는 문제고 결국 코시리만 방정식이 있고 여기 둘의 상수배 관계가 있고 해서 결국은 다 연립해서 결국 넣어보게 되면 그냥 어느 쪽에 그 편도함수 하나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예. 저게 0이 되면 또 나머지도 다 0이 된다. 예. 결국 다 0이다. 예. 다 0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상수다라는 얘기가 얻어진다. 예. 그래서 상수함수다. 예.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하고 뭐 그 상수배 관계까지 다 연립하면 결국은 상수함수다. 예. 여기 이제 문제 상황이 뭔가 상수함수가 맞다는 거에 그러니까 상수함수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제 답을 내는 상황인데 저희가 뭔가 루빌 정리를 적용해서 그 함수가 상수함수가 맞다라고 이제 밝혀내는 상황하고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했더니 상수함수가 맞다라는 상황을 밝혀낸 상황하고 이제 조건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좀 적어보면 루빌 정리는 정함수고 그 다음에 유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함수 얘기는 반지름을 한참 키워도 된다. 반지름을 얼마든지 키워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루빌 정리를 쓸 수 있고 그래야지 상수함수다라는 결론으로 넘어간다. 반지름을 한참 키워도 된다. 그리고 최대 절대값 정리가 적용되고 나서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어떤 내점의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물론 최대나 최소로까지도 연결되는 상황까지 있어야 어떤 내점에 대한 대응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지 뭐 상수함수라고 그러니까 최대 절대값 정리를 써서 상수함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가능해지고 반지름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야 루빌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어쨌든 여기 문제 상황은 뭐 이런 대응 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에 있는 뭐 영역 D에 대해서 0이 지금 내점이에요. 내점이고
실제로 크기를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 5에서 이 부등식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또 이거의 절대값이 최대값 상황이 된다. 예. 예, 그래서 4점이고 뭐 최대값 상황도 되고 해서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상수함수다. 이렇게. 물론 반지름을 얼마든지 키워도 되냐 그런 얘기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예. 영역이 뭐 얼마든지 제한되는 영역에서도 쓴다. 예. 루빌 정리는 무한대까지도 반지름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하면 상수함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냥 다음 문제도 그냥 0하고 2에서 그냥 유수값을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됐고. 그냥 다음 문제는 뭐 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게 실수근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예. 그래서 루세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제가 결국은 저 등호관계나 뭐 이 등호관계는 이제 같은 상황이고 제가 이제 루세 정리를 적용하려면 두 부분으로 따로 이제 근의 개수를 세는 상황이 필요하고 또 선상에서 또 크기 얘기를 적용할 건데 결국은 이런 영역에서 뭔가 해를 세고 있다라는 상황이면 그 선상에서 뭔가 크기 비교를 하는 애가 필요할 거고 그럼 이 중에서 두 부분으로 크기를 좀 나눠 놓고 따져보는 게 필요할 건데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요 z-이라는 함수하고 이의 마이너스 z라는 함수에 대해서 요 선상에서 크기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뭐 실제 그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래서 하나는 2의 마이너스 z로 하나는 z-2라고 두고 나서 이 선상에서 C 선상에서 저 f의 절대값하고 이제 g의 절대값의 크기 비교를 한다. 예. 뭐 여긴 당연히 지금 2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2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수 부분하고 뭐 당연히 이쪽 2의 IY의 크기는 당연히 1이니까 이거 크기 당연히 같고 그래서 결국 여기 실수 부분만 따로 적든 뭐 여기 복소수를 다 적든 뭐 크기는 이제 똑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z를 다 적든 거기에 뭐 실수 부분만 따로 적든 이제 크기는 똑같고 그래서 z를 뭐 x 더하기 IY라고 적으면 뭐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IY고 실수 부분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x니까 결국은 여기 실수 부분만 적든 뭐 복수를 다 적든 이제 크기는 이제 당연히 같고 그다음 이제 x 상황의 이제 범위를 정확하게 보면 될 텐데 이제 문제에서 준 영역은 저기고 지금 비교하는 선은 지금 여기고 결국은 저기 x의 범위를 보자면 0부터 4까지다.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하고 0까지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x는 이런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범위 안에 있고 당연히 여기 지수함수는 순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쓸 때가 가장 클 거고 여기가 가장 크다. 0이 들어갈 때가 제일 크다. 그래서 2의 0승일 때가 제일 큰 거고 뭐 그때가 결국 1인 거니까 1을 넘지 않는다. 결국 여기 등호도 안 들어가게 f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래서 저 선상에서 크기 비교를 하면 f의 절대값하고 g의 절대값하고 등호도 없이 이제 이쪽이 크다. 그래서 더한 거의 해의 개수를 세나 f의 해의 개수를 세나 똑같은 개수다. f는 당연히 2라는 애를 당연히 한 개 갖고 있다. 결국은 이 더한 함수도 결국 한 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루세 정리를 적용하고 나면 해가 한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질문이 저 한 개가 이제 실수가 맞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어쨌든 여기에서 해가 있다까지는 지금 밝혀진 거고 실수해가 있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해가 나온 게 맞다는 것까지 더 밝혀라. 그래서 여기 4하고 0 사이에는 어떤 실수 중에서 해가 있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더 밝혀라. 그리고 이제 실수 쪽에서 있다는 걸 결국 밝힐 거고 여기 0사 안에서 밝힐 거여서 그냥 좀 실함수를 그대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뭐 0사 범위에 있는 실수를 정역으로 갖고 있는 뭐 저 H라는 함수를 문제랑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여기 양 끝점에서의 대입한 결과가 지금 다른 보호가 나온다. 0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거랑 다른 보호가 나오고 그럼 뭐 연속함수고 저희가 다른 보니까 이제 중합 정리를 적용하면 적당히 0으로 대응하는 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다. C가 있어서 0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실수로 되어 있는 해가 있다. 실근이 하나 있다. 여기 다음 문제에서 세 번째 보기의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 답원 보기 상황을 보면 뭐 어떤 특정한 폐곡선 C가 있고 뭐 그 C 선상하고 내부에서 다 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적분했을 때 0이 다까지도 되면 뭐 이제 해석적이냐라는 상황이고 저희 모레라 정리하고 이제 답원 보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상황이 필요한데 여기 특정한 폐곡선 하나에 대해서 적분한 게 0이다 라는 얘기를 갖고는 이제 모레라 정리랑 적용할 수가 없다. 모든 폐곡선 C에 대해서 적분한 게 0이 되면 이제 모레라 정리 내용이 이제 해석적이다. 그래서 여기 특정한 폐곡선 한 번 데리고 와서 적분한 게 0이다 라는 가정만 갖고는 모레라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발례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 거기 보기 다음으로 가시면 여기 질문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지금 기출문제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특정한 폐곡선 하나에 대해서 뭐 연속 얘기 다 있고 적분한 게 0이었을 때 해석적이냐 이제 이게 옳은 개념이 아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이 아까 답원이랑 같은 얘기고 여기 동그라미 3번은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질문인데 굉장히 많은 폐곡선에 대해서 뭐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 폐곡선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폐곡선이 주어질 때마다 적분한 게 0이 되었을 때 물론 연속 얘기도 다 있을 때 그랬으면 이제 모레라 정리에 의해서 이제 해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얼핏 보면은 그럴듯한데 이게 모든 폐곡선을 다 쓴 게 아니다. 그냥 0,0 원점을 중심에 둔 그냥 특별한 폐곡선들만 쓴 거지 뭐 이런 폐곡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언급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원점의 중심이 있는 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뭐 굉장히 많은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한 게 0이다라고 아무리 해도 모레라 정리 상황을 얘기한 건 아니다. 3번도 옳은 개념이 아니다. 사실 3번하고 그 2번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답원 보기하고 3번은 그냥 똑같은 발례를 쓰면 된다. 발례를 예를 쓰시면 된다. Z바의 제곱 참고적으로 이제 연속함수를 전체적으로 이제 발을 씌워도 연속이 된다.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Z라는 함수는 단위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고 뭐 당연히 바가 있어도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고 평면 전체에서 있는 연속을 두 개 곱한 함수도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지금 Z바의 제곱 함수를 뭐 그 기출문제 답원의 이제 발례 상황으로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연속이다.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다. 어쨌든 Z바의 제곱이다라는 함수는 연속 얘기는 이제 평면 전체에서도 만족한다.
뭐 이런 제한 조건 하에서도 물론 연속 얘기를 만족한다. 그냥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고. 그래서 뭐 직접 계산을 다 시키면 0이 되는 게 계산으로 나온다. 그래서 적분한 게 0인 건 만족한다. 이제 해석적이냐의 상황이 이제 물론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가 u고 여기가 이제 v예요. 그래서 u를 x로 편미분을 하면 2x고 v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u를 x로 편미분한 거랑 v를 y로 편미분한 거랑 각각 2x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당연히 0이 아닌 x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0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점들에 대해서 저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되지 않는다. 결국 해석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1이다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반례를 z바의 제곱이다라고 두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반지름을 입실론으로 바꿔도 적분이 0인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다른 숫자로 바뀌어도 얘가 0이 되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얘기가 진행돼도 아까 z바의 제곱이 이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폐곡선을 준다라고 해서 이게 모레라 정리를 얘기한 게 아니다. 3번도 안 되는 거다. 물론 기출문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든 여기 반지름을 뭐 다양하게 바꾸면서 주든 다 z바의 제곱이 반례 상황으로 확인이 된다. 어쨌든 모레라 정리가 아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가번에 이제 보기 상황을 보면 뭐 z 더하기 3에 이제 로그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0 되는 값 기준에서 이제 더 왼쪽 방향 빼고는 이 부분 빼고는 f 함수는 저 부분을 이제 빼고는 이제 미분 가능 얘기들을 뭐 다 할 수 있다. 해석적인 얘기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포함해서 더 왼쪽 방향에 있는 애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 f가 이제 해석적이다. 지금 그렇게 선원집합이 지금 여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3 포함해서 그 왼쪽에 있는 애들을 빼고 남으면 남는 부분에서 해석적이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d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래서 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위쪽,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이 부분이 저기 d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하고는 만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비끔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해석적이다. 어쨌든 여기 전체에서 이미 해석적이다. 로그 함수는. 뭐 정함수 중에서 저 등호가 만족되는 이제 정함수에 대해서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보기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쟤도 정함수여야 한다. 정함수는 미분해도 정함수여야 되고, 존재했다면 결국 얘도 이제 정함수 상황이 돼야 한다. 그럼 결국 코시리만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수 부분은 쟤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0이다. 그래서 이 실수 부분을 뭐 x로 편미분하면 y의 세제곱이고, 뭐 허수 부분은 아예 없으니까 허수 부분을 y로 편미분을 하면 뭐 0이다. 뭐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시작하면 쟤도 정함수여야 되고 쟤도 코시리만을 만족해야지 맞는데, 제가 이제 x 편미분, y 편미분 직접 해보면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할 수 없다. 다음에 뭐 09년도 지금 모의평가 문제 상황은 뭐 복소적분 계산을 하면서 이제 실적분에 대한 계산 결과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고,
시작은 똑같이 이제 복수함수 형태로 이제 두고 시작을 하고, 뭐 C를 결정할 때는 저게 특이점이 실수 안에 있을까에 대해서 좀 차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뭐 실수에는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게 없어서 이제 문제 그린 그대로 이제 이런 C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뭐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의 선분하고 뭐 반지름 R인 뭐 반원하고를 이 전체에 도는 거를 이제 폐곡선 C라고 이제 두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부분 이제 가로놓기 상황으로 이제 묻고 있는데, 뭐 일단 이 여기는 그냥 직접 적분을 결국 하시면 되고, 적분도 이게 결국은 뭐 분모가 0 되게 하는 값이 이제 i하고 이제 마이너스 i가 있고, i나 마이너스 i, 물론 마이너스 i는 뭐 전혀 반대쪽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i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작을 물론 할 거여서 반지름 1보다 큰 데서 i가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반지름 1보다 큰 데서 진행을 할 거고, 어차피 반지름은 나중에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뭐 1보다 크다 저렇게 두고 시작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어쨌든 i에서 유수 계산을 하면 뭐 적분 계산은 바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값은 그냥 직접 유수 계산해서 이제 적분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절대값을 R에 관한 식하고 이제 부등식 처리를 하려면 여기서 쓸게요.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이제 결국 처리를 하려면 뭐 분모는 그냥 그대로 이제 R의 제곱이랑 등호고, 그러니까 F의 절대값보다 이제 큰 거를 쓰려면 이제 분자 상황은 그냥 R의 제곱이랑 등호고, 분모 상황은 빼기로 쓰면 이제 작게 쓰는 거고, 그래서 F의 절대값에 대해서는 이제 얘로 그냥 부등식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의 길이를 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CR의 길이를 곱해야 되고, 이제 이게 원이니까 뭐 원둘레 전체에 쓰면 2파이R이고 반원이니까 파이R이다. 그래서 여기 F의 절대값보다 더 큰 거하고 뭐 C의 길이까지를 이제 곱한 상황을 쓰면 이 부분하고의 부등식 그대로 성립한다. 그래서 빈칸 중에 하나는 얘를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 아래 관한 식으로 이제 빈칸이 하나 있는데 얘를 쓰는 게 적절하다. 얘를 쓰는 게 이제 적절하고, 물론 이제 극한이 0인 얘기도 만족한다. 어차피 R에 대한 차수가 이제 여기 3차식이 위에 있고 4차식이 밑에 있으니까 4차식 분의 3차식이니까 물론 0에 가는 얘기 만족한다. 결국 이쪽에 대한 극한이 결국 0이다라는 상황이 만족이 되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쪽도 0이 된다. 이쪽도 0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어떤 값이 나왔을 거고 극한치에도 그 값이 될 거고, 여기를 극한치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그 아까 C의 선적분 값하고 같다. 결국 여기 답원 값은 실제로 이제 가번하고 똑같은 값이다. 똑같은 값이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이제 가번도 구할 수 있다. 여기 뭐 유수 계산 뭐 직접 하는 상황 뭐 그대로 써져 있는데 뭐 계산을 해서 그대로 이제 뭐 선적분 구하면 뭐 2파이다, 2분의 파이다. 파이다. 다음 26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09년도 모의평가 문제 상황에서 저희가 그 해석학에서 이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실수에서 이 등호가 만족을 한다. 이게 이제 해석학 부분에서 저희가 다루고 왔던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복소수에서도 이런 등호가 지금 성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라. 어쨌든 이걸 보이고 난 이후의 상황이어서 이제 적용을 해도 돼요. 실수에 대해서는 이 등호 관계를 적용해도 된다. 그리고 뭐 개수에 대해서 확인해라. 이게 등호 얘기부터 좀 보자면,
이제 여기 밑이 2였을 때 모든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이 등호가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이면 되는데, 보통 쓰듯이 뭐 이렇게 복소수 표현을 이제 보통 쓰듯이 이제 쓰고 나면, 그래서 결국 여기 좌변의 계산들을 이제 쭉 다시 써보면 2의 Z1을 뭐 이렇게 쓴다. 이게 문제에서 준 사실 정의고, 저희가 사실 보통 그렇게 쓸 거고, 문제에서 이미 정의도 이렇게 내려놨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 말이 없어도 저렇게 쓸 건데, 그래서 뭐 2의 Z1은 이제 문제에서는 정의 자체도 이렇게 쓰라고 했고, 뭐 2의 Z2도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냥 제시를 해놨고, 그래서 결국은 2의 X1하고 2의 X2를 곱하는 부분은 실수니까, X1하고 X2가 다 실수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미 그걸 증명하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코사인, 사인 뭐 곱하는 상황인데, 계산 결과가 물론 얘랑 똑같다. 이거랑 이거랑 당연히 똑같다. 그래서 얘네들 곱한 거랑 뭐 얘랑 당연히 같다. 뭐 직접 전개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뭐 등호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럼 결국은 얘가 실수 부분에 얘가 허수 부분에 있는 거로 다시 쓰면 된다. 이것도 그냥 정의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문제에서 준 정의고, 이것도 그냥 문제에서 준 정의다. 그리고 뭐 요 등호는 뭐 실수해서 성립하는 걸 밝혀놓은 이후의 상황이다. 이건 그냥 이 부분은 당연히 전개해보면 같다. 뭐 다시 더하기야 뭐 순서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뭐 x1 더하기 i1은 당연히 z1이고 x2 더하기 i2는 z2니까 뭐 그대로 이 우변하고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준 정의하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등호 관계하고 원래 성립하는 등호 관계에 의하면 모든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이 등호가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복소수 Z1, Z2에서 여기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상황을 이제 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또 A의 비승을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사실 정의고 문제에서도 그렇게 좋고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럼 A의 시승도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정의고 그래서 그냥 정의로 바꿔 쓰고 이제 정의로 이제 바꿔 쓴 거고 그럼 여기 Z1하고 Z2는 뭐가 와도 관계없이 이 등호를 써도 된다라고 지금 밝혀놓고 난 이유니까 이렇게 더한 표현으로 써도 이제 똑같다. 그럼 당연히 뭐 여기 로고에 묶을 수 있고 이것도 그냥 정의다. 정의고. 그래서 얘는 정의고 뭐 얘도 이제 정의고 이건 지금 방금 전에 밝혀놓은 등호 관계고 등호가 그대로 성립한다. 뭐 그 다음에 뭐 개수에 대해서도 확인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제 확인한 입장에서는 저기 로그 A 부분을 결국은 다시 쓰면 그래서 저기 로그 A 부분을 다시 쓰면 뭐 여기 크기에 대해서 잔호각하고 이제 평각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평각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이제 써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개됐을 때 상황이 몇 개나 가능하냐를 사실 확인하는 게 저거의 개수를 확인하느라고 이제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결국 뭐 정수일 때는 다시 한 번 더 쓰면 사실 여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결국 상황들을 결국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상황들을 결국 볼 필요가 있을 텐데 B가 이제 정수인 상황이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 뭐 B가 예를 들어서 3이면 이걸 전개한 게 어차피 2파이의 배수 형태가 나올 거고 어차피 이거는 n이 아무리 다 바뀌어도 이건 그냥 계속 1이다. 1이고
이거 전개해봤자 그냥 하나밖에 나오는 게 없다. 여기가 정수면 어차피 이거 전개했을 때 2파이의 배수 형태가 나올 거니까 어차피 개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개다. 그래서 B가 정수면 뭐 한 개고, 여기가 만약에 유리수 상황이면 여기를 이제 전개하는 상황이 뭐 0이 들어가서 전개할 때랑 1이 들어가서 전개할 때랑 2가 들어가서 전개할 때랑 뭐 계속 다른 게 몇 개씩 나오는데, 다시 여기가 5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갈 때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 5가 들어가면 0 들어갈 때랑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나오니까 0, 1, 2, 3, 4까지만 다르고 5부터는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 그럼 이 상황이면 5개밖에 안 나온다. 어쨌든 뭐 B가 유리수 상황이면 여기 분모가 어떤 자연수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개수만큼밖에 안 나온다. 어차피 유한한 개수가 나온다. 만약에 이 자리가 무리수 상황이면 이거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2파이의 배수 형태가 절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다 다른 게 나온다. 다 다른 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2파이의 배수가 되어 올 수 있는 게 0 들어갈 때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0일 때만 딱 2파이의 배수고, 다른 게 들어가서는 절대 2파이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게 나온다. 여기가 뭐 허수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경우는 개수가 무수히 많다. 다음에 09년도 뭐 문제상을 보시면 여기 t 곱하기 코사인 t분의 1 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뭐 실변수 함수로 봤을 때 연속 개념하고 이제 복소수 함수로 봤을 때 연속 개념의 차이가 있느냐, 뭐 실변수 함수로 볼 때는 뭐 코사인은 어차피 1을 넘지 않고 그래서 뭐 실변수에서 코사인은 이제 1을 넘을 리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변수에서는 이런 형태가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0으로 극한 취하면 얘는 0이고 얘도 극한 취하면 0이어서 실변수는 이런 부등식이 있고 0으로 극한 취한 결과가 0이다 라는 얘기가 얻어지고, 그래서 뭐 연속이 만족된다. 그래서 뭐 실변수로서는 이 부등식이 만족되고 연속이기를 완성할 수 있고, 이제 복수함수로서도 이제 코사인이 유기하냐, 만약에 여기가 상수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역시 뭐 상수 곱한 부등식을 쓸 수 있고 0 가는 얘기를 다 하면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코사인 함수가 복수함수로서 유기하냐?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실제로 유기 처리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이제 불연속이다. 뭐 실제로 이제 극한을 취해 보면, 그러니까 실변수 쪽에서 극한 취하면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이제 다른 쪽 경로로 극한을 취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순환수를 따라가면서 극한을 취해 보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아예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함수로서는 연속이 아니고, 어쨌든 둘의 차이 나는 부분은 유계성의 차이가 있다. 코사인의 유계한 여부가 실변수하고 복수변수에서 좀 차이가 있다. 뭐 나머지는 여기 적분하는 부분이니까 뭐 적분값을 그대로 구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로랑급수 전개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럼 적분을 해보면 뭐 마이너스 파이 i가 나온다. 다음 여기 28번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 부등식이 이제 주어져 있고, 사실 2의 z의 절대값이 나눠진 형태대로 쓰면 그래서 여기 양변에서 이제 2의 z의 절대값을 나누는 부등식을 쓰면 이런 부등식도 이제 만족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뭐 1이 지수에 있으니까 역시 일반화된 루벨 정의를 써보면 얘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1차 이하의 다항식. 그리고 또 모든 z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0을 넣었을 때도 물론 만족을 하고,
0을 넣으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결국 F형이 0이다. 이제 그런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예. 그래서 얘가 1차 이하다라는 조건하고 0이 0으로 대응한다라는 조건하고 이 조건까지 다 있고 그 세 조건에 의해서 얘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 예. 어쨌든 쟤는 이제 뭐 나눠도 이제 정함수다. 분모가 0 되는 거 전혀 없고 이제 정함수고 결국은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고 결국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예. 그것도 이제 일반화된 루빌 정리 증명하듯이 쭉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예. 그래서 1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결국 A하고 B를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아까 이제 F가 0이 0으로 대응한다는 조건하고 F'에 대한 등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서 저 A, B를 처리할 수 있다. 예. 이 조건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반화된 루빌 정리 상황에 의해서 뭐 문제가 해결된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